현역가왕3 드디어 6회 방송을 앞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둘러싼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녹화 직후 제작진이 공개하지도 않은 탈락자 명단 6인의 리스트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프로그램 팬덤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누가 살아남아 다음 라운드로 향하고 누가 이 무대에서 멈춰야 하는지 아직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엇갈린 정보와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탈락자 나열에 등장한 이름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모두가 우승 후보로 지목했던 인물부터 이미 경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그리고 대중 인지도를 갖춘 참가자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트 속 가장 눈에 띄는 이름, 바로 금잔디와 차지연. 둘 다 중량감 있는 가수들이며 현역가왕 3에 참가한 순간부터 팬들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차지연은 무대 장악력과 폭발적인 발성으로 경연에서 이것은 반치급이라는 평가마저 받았는데, 그런 참가자를 탈락권에 두었다는 루머는 팬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결과인가? 현역가왕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다 심사 방식도 상당히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6회는 팀 대결이 끝난 뒤 에이스 미션 플러스 방출 결정이 이어지는 매우 잔혹한 라운드입니다. 하나의 실수, 하나의 전략 실패, 하나의 곡 선택이 참가자의 생존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더욱 폭발시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빈에서.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경연 판도를 흔들고 있는 참가자이며 사실상 시청자 투표 기반 지표에서는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에서가 이번 녹화에서 갑작스럽게 오열했다는 현장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방청객들은 단순 감정이 아니었다. 무대 뒤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해당 순간 이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증언합니다. 당연히 팬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사실 빈에서의 눈물은 탈락 때문이라는 단순한 서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빈에서는 무대를 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에이스 미션에서 팀판을 뒤집었다는 반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의 원인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잔디와 차지연이 탈락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강해지면서 팬들은 빈에서의 오열 장면과 이 사건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 방출, 함께 무대에 올라간 동료의 탈락, 이 중 하나가 이유일 것이라는 추측도 이미 퍼진 상태죠. 게다가 녹화가 끝난 뒤 SNS에는 섬뜩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은 기쁨이 아니라 쇼크였다. 6회의 무대는 단순히 비용 전략 실력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살아남는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냉혹한 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역가왕 제작진은 이번 시즌에서 유난히 전개형 반전과 심사 변곡점 연출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방송의 흐름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이죠. 예측 가능한 구도로 시청자를 유도한다. 중간에서 반전을 던진다. 논란과 토론을 생성한다. 최종 결승에서 감정 극대화를 시도한다. 6회 후에는 그 중에서도 논란과 반전이 터지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은 결승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대국민 투표 기반 투표 수익 모델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클수록 시청률과 투표율이 올라가고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결승의 시장 가치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탈락자 루머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이제부터 결승 구도가 재설계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6명의 탈락은 진짜였는가 아니면 함정인가? 이 질문의 답은 6회 방송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미 그 여파는 방송 전부터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팬덤 사이에서는 차지연이 빠진다면 결승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흔들린다는 평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발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회 후반부에는 제작진이 가장 원하던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중심에는 또다시 빈에서가 서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바로 이번 시즌의 키워드가 되어버린 소녀 빈에서 6회 녹화에서 발생한 탈락자 6인의 명단 루머가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을 때 예상과 달리 제작진은 단 한 번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송을 통해 확인해달라는 태도만 유지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운 셈입니다. 그러나 더 큰 반전은 곧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빈에서의 에이스 무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에이스 미션 무대는 누가 보아도 치열했고 기획도 난이도가 매우 높았으며 참가자 모두가 전략을 짜고 팀 전체의 생존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작진이 가장 의도한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선택이 팀의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빈에서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 석은 말 그대로 술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고 또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비교적 냉정한 기준을 유지하던 서른도는 이번 무대에서 굳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단 한 줄의 평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이 친구는 테크닉보다 감정이 먼저 나오는 가수네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른도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정확한 우승 예측률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정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결승까지 올라갔고 상당수는 최종 1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빈에서는 진짜 결승권인가? 시청자들은 이미 이 질문에 예라는 답을 내린 상태입니다. 유튜브 기준 영상 조회수는 상위권 SNS 팬덤 반응도 빠르게 성장 중이며 무엇보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5회차 기준 탑3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즉 대중적 지표는 이미 결승권. 문제는 방송 내 서사입니다. 탈락자 6인의 루머 속에 금잔디 차지연 같은 무게감을 가진 참가자의 이름이 있었다면 당연히 빈에서의 생존은 의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 구조상 누군가의 탈락은 누군가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팬덤이 주목한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연습실 관찰 파트. 방송에서 짧게 공개된 리허설 장면 속에서 빈에서는 스스로의 파트를 계속 수정했고 디렉팅에서 더 담백하게 더 덜 올리게 라는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즉 어린 나이임에도 곡의 감정선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다는 점이 포착된 것이죠. 장윤정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습니다. 저 나이에 감정을 덜어낼 줄 아는 가수가 흔치 않아요. 감정을 덜어낸다는 것은 그냥 감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에서 이상의 여지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그 기술을 어린 나이에 갖추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장윤정의 발언은 칭찬을 넘어 가수로서의 방향성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6회의 진짜 파장을 되짚어야 합니다. 6회의 충격은 단순히 텔레전네네네 이 탈락자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누가 살아남았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빈에서가 살아남았다면 그것은 단순 생존이 아니라 서사의 이어짐입니다. 왜냐하면 결승까지 가는 참가자는 서사가 필수이고 그 서사가 대중투표를 견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6회 이후 어떤 구도를 맞이하게 되는가? 현재까지의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성 이미 확보 서사성 최연소 플러스 극적 생존, 결합 심사위원 호감도 서른도, 장윤정 모두 인정성장 서사 매 회차 상승, 곡선팀, 내 영향력, 에이스 미션에서 판을 뒤집음. 이 조합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가자는 결승판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즉, 빈에서는 이제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시즌키 플레이어로 전환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루머의 무게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루머 핵심 내용 정리 금잔디 탈락, 차지연 탈락, 빈에서 생존, 결승 구도 재편. 이 조합은 시청자에게 매우 강력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은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존재감의 중심에는 지금 단 한 명 빈에서가 있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바로 탈락 루머 6인의 명단이 향후판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역가 왕3은 기존 트로트 경연과 달리 점진적 생존 구조를 가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즉, 초반에 떨어질 이름들이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라 서사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캐릭터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서 그 서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잔디 차지연 같은 이름이 루머 속에 등장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정면 승부형 캐릭터입니다. 경험이 많고 라이브에 강하고 무대 중심적이며 감정 전달 능력이 뛰어나죠. 제작진 입장에서도 후반까지 데리고 가면 안정적인 구도 설계가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 카드가 루머에서 빠졌다 그러면 무대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로 신의 확장형 성장 서사 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도 홍지윤 기술 플러스 스타성 보유, 강혜연 무대 장악력 솔지 장르 간, 경계 허물기, 빈에서 감정, 플러스 스토리 플러스 최연소 김태현 기획력 플러스 팬덤 반응, 윤태화 정통 트로트 감성, 유민영 신의 라인 성장 곡선, 즉 안정형에서 서사형으로의 축 이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방송계에서는 이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승은 결국 쇼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흐름 속에서 빈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전문가들은 그녀를 단순 신예가 아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사 동력 1번, 즉 다른 참가자의 스토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점에 놓인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6회 에이스 미션입니다. 빈에서의 한 무대가 팀 전체의 생존을 결정했고 그 결과가 시즌 판도를 다시 짠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참가자는 보통 결승까지 강제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결승 장치의 구조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방송 제작용 용어로 표현하면 결승형 니치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니체란 단순 역할이 아니라 없으면 쇼가 완성되지 않는 결핍 역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스트롯 시즌 2의 경우 양지은 스토리 결착, 홍지윤 테크닉 무대 카운터, 김다연 성장, 은가은 서사 연결, 별사랑 경쟁 구도 완충, 이 라인업을 통해 결승이 완성됐습니다. 현역가 왕3도 동일합니다. 지금 결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빈에서는 다음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1번 프레임 전환 역할 화살표 최연소라는 타이틀로 기존 구조를 파괴. 이 감정서사 역할 화살표 무대에 울림과 정서적 정당성을 부여. 이 둘을 동시에 가진 참가자는 시즌에서 매우 희귀합니다. 즉, 탈락 루머가 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거될 수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변수 투표 지형. 경연 프로그램의 진짜 우승자는 무대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추정되는 팬덤 지형을 간단히 정리하면 확고한 팬덤층 홍지윤 슬래시, 김태현 슬래시 강혜연, 중간 확장형 솔지 슬래시 윤태화 슬래시 김현지 라인, 성장 몰입형 빈에서 슬래시 신의 라인. 여기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라인은 성장 몰입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은 초반 약함 화살표 중반, 폭발 화살표 결승 지지율 폭증이라는 공식적 우승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 통계를 보면 실제 우승자 62%가 초반, 비우승 구도 후반 서사 상승형이었습니다. 즉 빈에서의 탈락 루머는 오히려 결승 우승 설계의 전형적 서사 동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